안녕하십니까. 른의 이비인후과 의원 원장 김정변입니다. 오늘은 난청과 보청기 그리고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난청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말과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명으로 알고 있는데 병명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원인에 따라서 병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 3천만 정도 되는데 현재 난청의 인구는 약 15억 명 정도, 앞으로 2050년이 되면 25억 명, 인구의 약 25%가 난청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70대에서는 3명 중에 1명, 80대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난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 대화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대화가 잘 안 됨으로써 각자 자신감이 결여되면서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홀로 있게 되죠.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자꾸 심화되면서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인지기능 저하까지 그리고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청과 사망률의 관계가 또한 흥미로운데요.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약 1.4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해서 청력을 개선했을 시 약 24%가 정도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학력을 가지신 분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장수하시고요. 이혼을 했거나 저체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비교적 수명이 짧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소리의 전달 경로를 보면요. 어떤 소리가 들어오면은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서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과 귀 속에 있는 3개의 이소골을 통해서 달팽이관 그리고 뇌로 전달되는 그런 소리 청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도에서부터 고막까지 난청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그 안쪽에 달팽이관에서부터 뇌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 난청이 있는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오면은 웨이도에서 소리를 모아서 공명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2기에서 4kHz 영역에서 약 10 내지 15% 정도 소리를 증폭해서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속에서는 고막하고 우리 이소골의 넓이 비교하고 이소골 각자의 지렛대비로 인해서 약 27dB 정도 증강되고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난청의 종류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데요. 이 전음성 난청은 말 그대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어떤 귀지가 있다든가 다른 이물질이 있을 때 물이 차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잘 안 들리게 되고요. 또 고막이 가운데가 뚫어져 있는 중이염이라든가 고막 안쪽에 물이 생기는 삼출성 중이염 이런 경우도 전달 과정 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화증이라 해서 소리 전달되는 등골판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전음성 난청이 있는데요. 이 전음성 난청은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청력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각신경성 난청은 선천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청력이 떨어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과거에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그 결핵이 많아서 결핵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했다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사용한다든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귀에 독성으로 작용하는 이독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작업하신 분들, 직업적으로 하신 분들한테서는 소음성으로 인해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특별한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인성 난청 또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는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0dB부터 120dB까지 구분해서 하는데요. 25dB까지를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0에서 25dB까지를 정상 범주라고 하고요. 요즘은 20dB까지로 정상 범주로 삼고 있습니다. 25dB에서부터 40dB까지를 경도 난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도 난청인 경우에는 주변이 조용하고 말하는 사람이 또렷하게 이야기할 때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 본인은 이상이 없이 특별한 거 없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속삭이는 소리는 잘 못 듣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청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쪽 영역에서는 서비스블이라고 우리가 보청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1dB에서부터 55dB까지 중등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소리는 잘 들을 수 있지만 먼 곳에 있는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56dB에서부터 70dB까지 중고도 난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각 훈련을 한다든가 입술로서 말을 알아듣는 구순독법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쪽 영역에서는 군중들이 많은 곳이나 그 강의실에서는 듣는 것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71dB에서부터 90dB까지 고도 난청을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역에서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까이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지 겨우 말을 알아듣고 말의 분별이 많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제 인공 와우를 통해서 소리를 잘 알아듣게 되는 그렇게 인공 와우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1dB 이상 심도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언어 청취가 불가능하면서 농화 교육을 고려해야 되고 필히 인공 와우를 통해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청각의 정도에 따라서 청각 장애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청각 장애는 60dB 이상 양측 귀에서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경우 청각 장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는 경도 난청과 심도 난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하면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문진을 하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왔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서는 귀를 직접 검사하게 되죠. 이경 검사를 통하거나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문진 이경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청력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수능 청력 검사와 또 한 가지는 어음 청력 검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Hz에서 8000Hz까지 마이너스 10dB에서 120dB까지 검사를 하는데요. 최소 가청 역치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음 청력 검사입니다. 어음 청력 검사는 어음 명료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듣고 있는 수능 청력 검사 역치보다 35 내지 40dB 정도 조금 큰 소리로 결국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서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느냐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어음 명료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보청기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업 명료도가 80% 이상인 경우는 어떤 종류의 보충기를 해도 효과가 좋은 반면, 명료도가 낮아서 5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보충기를 해도 굉장히 효과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전음성 난청은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소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귀에 어떤 이물질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물질을 제거하면 되는 거고요. 피지가 있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 제거하면 되고, 또는 외이도에 염증이 있어서 많이 부어서 막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약물로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고막에 천공이 있는 경우는 고막 수술을 한다든가 하면서 청력 개선하고, 고막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상출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을 빼어준다든가 튜브를 삽입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 전달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청기를 한다든가 수술적 요법은 인공와우를 한다든가 중민의 임플란트를 통해서 보청기 대신 역할로서 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복한 장애로서 유일하게 정복한 것이 바로 청각장애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가장 성공한 이 식물은 인공와우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해서 요즘은 부작용도 많지 않고 잘 치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을 제때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집에서 조기 진단이 가능한데요. 다음 10가지 문항 중에서 예 하는 대답이면 4점을 주시고, 가끔씩 그렇습니다 하면은 2점을 주고, 아니요 하면 0점으로 해서 10점 이상인 경우 50%에서 난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째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곤란을 많이 겪습니까? 두 번째는, 가족과 대화를 할 때 좌절감을 느낍니까? 세 번째는, 작은 소리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속삭일 때 잘 듣지를 못합니까? 네 번째로는, 청력에 장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다섯 번째는, 친구라든가 혹은 이웃을 방문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섯 번째는, 잘 들리지 않음으로써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는, 가족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덟 번째는, TV나 라디오를 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홉 번째는, 청력 문제로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는, 잘 들리지 않음으로써 친지나 친구와 식당에 있을 때 대화에 문제가 있습니까? 10점 이상이면 50%에서 난청이 있는 경우니까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